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SEC가 크립토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정말 중대한 발표를 하나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시장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침묵 뒤에 대체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걸 시작해야 합니다. SEC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인정했다? 이거 분명 엄청난 호재잖아요. 그런데 왜 가격은 꿈쩍도 안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 발표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선 다른 해석은 다 빼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팩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이겁니다. SEC가 공식적으로 우리 연방증권법을 앞으로 암호화폐에 이렇게 적용하겠다 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거죠. 이게 바로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그냥 코인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그 기능에 따라서 5가지 카테고리로 쫙 나눴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분류가 아니에요. 앞으로 각각 다른 룰을 적용하겠다는 명백한 선언인 셈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카테고리, 바로 디지털 상품입니다. SEC가 이 해석문에서 아예 콕 집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했어요. 시장이 처음에 와, 호재다 라고 환호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교묘하고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SEC는 자산의 본질이 상품이라 하더라도 만약 당신들이 이걸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계약처럼 팔았다면 그건 증권법 위반이야 라고 딱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무엇이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팔았느냐가 정말 중요해진 겁니다. 자, 이제 팩트를 넘어서 그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합니다. 규제가 풀리는구나 하고요. 이 한 문장이 이번 사태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미국은 지금 크립토를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분류하고 하나하나 이름 붙이고 감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금융 시스템 안으로 싹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전략이죠. 그럼 이 새로운 질서가 시장의 두 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게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둘의 운명이 여기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두 자산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법적인 명확성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금처럼 제도권 자산이 되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그 가치가 네트워크 위에서 실제로 어떤 경제 활동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힘든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자, 그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나머지 수많은 알트코인들은요? 여기서부터 시장의 가장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번 발표는 알트코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기 시작한 거대한 분리의 신호탄에 가깝습니다. SEC가 제시한 기준들을 한번 보세요. 명확하죠? 이런 기준에 해당될수록 증권으로 분류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결국 이번 발표는요, 중심 자산은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주변 자산들은 더 냉혹한 심판대 위에 올리는 선별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이제 개별 자산 얘기는 그만하고 미국이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진짜 전쟁터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게 비트코인이 자산의 문제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와 돈의 흐름, 즉 권력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결제망의 디지털 연장선, 그러니까 새로운 금융 배관으로 만들려는 엄청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산이 분류되고 인프라가 정리되면서 은행이나 펀드, 기업 같은 거대한 기관 자본들이 드디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법적인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시작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이렇게 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가격은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호와 소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시장의 장기적인 구조, 즉 신호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시 경제나 정치 같은 단기적인 변수들, 즉 소음은 아직 그대로인 거죠.
시장은 아직 저 멀리서 오는 신호보다는 당장 귀에 들리는 소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시티은행에서 나온 실제 분석 자료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보세요. 규제가 명확해졌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데도 만약 경기 침체가 닥치면 비트코인 가격이 58,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잖아요. 단기적인 가격이 여전히 거시경제라는 이 강력한 소음에 얼마나 꽉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죠.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을 맞춰서 가장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과연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미국의 3단계 전력입니다. 크립토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금융 질서 안으로 끌어들여서 완벽하게 길들이는 것. 이건 단순한 억압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강력한 통제 방식입니다.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의 재편입니다. 시장은 지금 조용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앞으로의 시장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